이제 증명할 차례고. 자, 81쪽 잠깐 보면 1번 박스에 정의, 증명, 정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큰 의미는 없는 용어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정의라는 건 그 용어의 뜻이야.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다 그러면 세 변으로 이루어진 다각형, 뭐 이게 이제 정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증명은 뭐 말 그대로 증명하는 거고, 정리라는 게 이제 뭐냐면 이런 거야. 삼각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세 내각의 합이 180도다 뭐 이런 게 있지. 이런 거는 이제 삼각형의 정의는 아니고 성질 같은 거란 말이야. 이게 이제 이런 게 정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제 증명을 할 때 정의나 정리는 내가 따로 그것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증명을 하는데 삼각형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삼각형이라는 게 세 변으로 이루어진 다각형이다. 이걸 내가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걸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정의와 정리는 그냥 이용해서 써먹는 거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박스에 보면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랑 귀류법이라는 게 있어. 이거 두 개를 지금부터 이제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말 그대로 그냥 대우를 이용하는 거야. 지금까지도 참거짓을 판별을 할 때 바로 하기가 힘들면 대우를 이용해서 했었단 말이야. 그냥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귀류법이라는 거는 이제 새로운 거야. 그래서 이제 귀류법은 따로 이제 얘기를 좀 해볼 거고. 그래서 예제 15번을 바로 가볼게요. 자연수 AB가 있는데 AB가 짝수이면 A짝 또는 B짝이다. 자, 요거를 이제 증명을 하자는 건데, 여기서는 뭐 1번에 대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그냥 그런 말 없이도 대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자, 이거를 직접 증명할 수 있는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또는이 있어서 이제 꼴배기가 싫단 말이야. 그래서 또는 이런 거 보이면 이제 대우를 써버리는 게 좋다 그랬지. 그래서 바로 대우를 한번 써보자. 요놈의 대우를 한번 써보면 얘는 A홀 그리고 B홀이면 AB가 홀수다. 뭐 요게 이제 되는 거지. 자, 그럼 요게 맞는지 지금부터 증명을 해볼 거야. 자, 우리 짝수 홀수 나오면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어. 짝수 같은 거는 2n, 뭐 2k, 2a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지. 2의 배수다 보니까. 그 다음에 홀수가 나오면 2n 플러스 1 또는 2n 마이너스 1 둘 중 하나를 이제 골라서 쓸 수가 있어. 이제 둘 중 하나를 고를 때 이제 어떤 방식으로 고를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n이 자연수라고 해보자. n이 자연수인데 내가 홀수들을 다 표현을 해야 돼. 그러면 1, 3, 5, 7, 9를 다 표현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위에 거를 써버렸어. 그럼 n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3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1, 3, 5, 7, 9를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럴 때는 이제 밑에 놈으로 표현을 해줘야겠네. 밑에 놈에다가 n에 1을 집어넣으면 1부터 이제 시작을 할 테니까. 근데 n이 그냥 정수라고 했다. 그러면 위에 거를 써도 이제 크게 상관은 없는 거고. 그래서 어쨌건 홀수는 둘 중 하나를 이제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짝수, 홀수 말고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 예를 들어서 3의 배수다. 그러면 우리는 3n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근데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놈 하면 우리 나머지 정리 같은 거 생각해도 되고,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n이고 뭐 나머지가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겠지. 그리고 나머지 정리를 생각 안 해도 나머지가 1이란 얘기는 3의 배수에다가 1을 더한 놈들일 거야. 이렇게 써줄 수 있고, 또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놈. 그러면 3n 플러스 2다. 뭐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을 거고,
그럼 약간 다르게 얘기를 해보면 얘는 3의 배수인 거고 얘네는 3의 배수가 아닌 놈.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겠네. 뭐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증명을 해볼 거야. 자, A가 홀수래. 그러면 A를 갖다가 2n 플러스 1 또는 뭐 2n 마이너스 1을 해볼까? 2n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B는 뭐 2m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써줄 수가 있겠네. 자, 이럴 때 A, B 둘이 곱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게 짝수냐 홀수냐를 보려면 2로 묶었을 때 뒤에 플러스 1 같은 게 있냐 없냐가 되겠지. 자, 그럼 전개를 일단 해보자.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될 거야. 2로 묶을 수 있을 때까지 묶어보면 여기까지 묶을 수 있을 거고 뒤에 1이 남겠네. 그럼 뒤에 1이 남았다는 건 얘가 홀수다 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 A, B가 둘 다 홀수면 곱해도 홀수다 라는 걸 내가 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고 그러면 얘도 참이다 라고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요런 게 이제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확인 체크에도 있는 거긴 한데 요거를 잠깐 해볼게. 자, 요거 한번 증명을 해볼 거고 요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그냥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게 좀 편할 거야. 여러모로. 자, 이거 증명을 할 건데 결론적으로는 이거 대우를 쓸 거야. 왜냐면 이걸 그대로 간다면 m제곱이 3의 배수다 그랬으니까 m제곱을 예를 들어서 3k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야. 그때 m도 3의 배수인지를 보려면 m은 끄마 루트 3k야. 자, 근데 3의 배수다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루트가 들어가는 순간 그러면 루트 속이 또 제곱수여야 되고 별걸 다 해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뭔가 불편한 거야. 그래서 시작이 m의 제곱이 아니고 m으로 시작을 해야 편한 거지. 그래서 대우를 사용을 해보죠. 대우를 사용을 해보면 얘는 m이 3의 배수가 아니면 m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요거를 한번 증명을 해볼 거예요. 이게 참이라면 요것도 참이 되는 거지 이제. 자, 한번 시작을 해보자. 자, 여기서 m이 3의 배수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m은 두 가지로 쓸 수 있을 것 같아. 3k 플러스 1 아니면 3k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럼 둘 다 제곱을 한번 해볼게. 둘 다 제곱을 해가지고 둘 다 3의 배수가 아니면 이게 이제 맞는 거겠지. 그럼 m이 3k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 m을 제곱하면 바로 써버리면 이게 될 거고 자, 3으로 묶어봐야겠지. 여기까지 묶을 수 있고 뒤에 1이 남았어. 그러면 얘는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거 알 수가 있어. 자, 3k 플러스 1일 때 제곱하면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거 알아냈고 두 번째 얘가 3k 플러스 2일 때 요때 제곱을 하면 이거야. 자, 이것도 3으로 묶을 수 있는 만큼 묶어볼 거야. 자, 3k 제곱 더하기 4k에다가 여기서 끊지 말고 요 4를 갖다가 3 더하기 1로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더하기 1까지 해놓고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게. 그럼 요게 또 남았으니까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거 알아냈어. 그러면 요게 참인 거니까 얘도 참이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요거를 알고 있는 게 좋아. 일단 이거 증명하는 방법도 알아놓고 그 다음에는 이 사실 자체도 좀 기억하자. 뭔 제곱이 3의 배수면 제곱 띈 놈도 3의 배수래 무조건. 이거 기억하고 있잖아요. 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귀류법으로 넘어가 볼게. 귀류법. 자, 귀류법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좀 볼 건데, 귀류법은 이거야.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야. 어떤 명제를 증명을 할 건데 그놈을 일단 부정을 해버렸어. 부정을 해놓고 그 부정이 모순임을 증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그냥 모순이라는 말을 쓰니까 내가 쓴 건데 이거야. 어떤 뭐 A라는 명제가 있어. 근데 이게 참인 걸 내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부정을 때려버렸어. 부정 때려놓고 그게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 원래 명제가 맞았다는 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귀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얘도 당연히 직접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면 그냥 하는 건데 그게 힘들거나 불가능하니까 이제 이 짓을 하는 거야. 항상 이 짓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귀류법의 가장 유명한 문제가 이제 예제 16번에 있는 거야. 자, 지금 루트 물론 루트 3.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이랬는데 뭐 무리수이다라고 해볼게. 이거는 뭐 루트 3이냐 2냐 이런 것만 바뀌고 모든 교과서에 다 있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걸 증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놈을 부정을 할게. 얘를 부정을 하면 루트 3은 유리수이다가 될 거고 요놈을 내가 증명을 해 나가는 거야. 그러다가 요놈이 틀렸다는 걸 내가 증명을 해내면 돼. 자, 이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은 굉장히 적어. 왜냐면 너무 유명한 문제라서. 근데 이제 만약에 너네가 이걸 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대부분이 수행평가 같은 거일 확률이 높아. 물론 뭐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지. 그래서 요놈은 아예 풀이 자체를 좀 기억을 해버려야 돼. 어떻게 하는지. 이게 이제 뭐 자연스럽게 되는 건 아니야. 아까 같은 경우는 뭐 대우 써서 그냥 좀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데 얘는 게다가 틀렸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 아니야. 그래서 좀 기억을 해줘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볼게. 자, 유리수의 정의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루트 3이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B분의 A다 라고 이제 쓸 수가 있겠지. 유리수의 정의가 뭐냐면 정수분의 정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유리수야. 근데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이때 A랑 B는 서로 수인 정수여야 돼. 그러니까 6분의 2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3분의 2, 뭐 4분의 3 뭐 이런 거 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리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서로소 요게 이제 포인트야. 요게 이 서로소가 될 수 없다는 걸 증명을 해내야 돼 내가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자. 자, 이렇게 해놓고 그럼 무슨 짓을 할 거냐. 양변에 B를 곱해버릴 거야. 그러면 루트 3B는 A다가 되겠지. 이러고 양변 제곱을 때려버리면 3B 제곱이 A 제곱이다가 될 거야. 그럼 A 제곱을 기준으로 보면 3을 곱한 놈이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A 제곱이 3의 배수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 반대로, 아니 반대가 아니라 그러면서 아까 우리 증명 한번 연습했던 걸 생각하면 A가 3의 배수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A가 3의 배수라 그랬으니까 A를 갖다가 3K다 라는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겠지. 요거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좀 할 거야. 그러면 루트 3B가 3K다가 될 거고 양변을 제곱하면 3B 제곱이 9K 제곱이다. 3으로 나누면 B 제곱이 3K 제곱이다가 될 거야.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b제곱이 3의 배수란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말은 b가 3의 배수란 얘기가 된 거야. 이래서 틀렸어, 이거. 자, a도 3의 배수고 b도 3의 배수야. 그럼 이거 두 개를 보면 a, b가 서로 소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루트 3이 유리수가 되려면 a, b가 서로 소가 될 수가 없어. 즉 이것 때문에 모순인 거야. 그래서 이게 거짓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참이다.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이제 귀류법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류법은 원래 명제, 본 명제를 부정을 때린 다음에 그게 틀렸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확인 체크에 있는 것 중에 그 2번이 있는데 2번 보면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다. 이거 아까 우리 대우 이용해서 증명을 했던 거지. 근데 이제 귀류법을 이용을 하고 그랬어. 사실 이거는 귀류법을 굳이 이용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없는 게 좋긴 한데, 만약에 귀류법을 쓴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귀류법을 쓴다고 치고 한번 해볼 건데 결국은 대우를 또 쓰게 될 거야. 결국은. 그래서 이제 별로 의미가 없는 거긴 한데 한번 해보면, 자, 이거를 부정을 때리면, 자, 부정을 때린다는 건 뒤에 놈을 바꾸는 거야. 뒤에 놈을. 그래서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은 3의 배수가 아니다. 이게 이제 부정이 되는 거고, 요게 이제 틀려야 되는데, 요게 틀려야 되는데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n제곱에서 시작하는 건 무리가 있어. 그래서 n에서 시작해야 돼. 그래서 결국 요 놈의 또 대우를 구해야 돼. 결국은. 그러면 n이 3의 배수가 3의 배수이면 n제곱이 3의 배수가 아니다 해놓고 이게 틀렸다는 걸 증명을 해줘야 돼. 그러면 n이 3k이다. 그러면 n제곱은 9k제곱이니까 이건 3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거짓이란 얘기고, 그러면 이것도 거짓이란 얘기고, 그래서 얘가 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겠지. 그래서 귀류법을 쓰는 게 너무 의미가 없는 명제긴 한데, 어쨌건 귀류법으로 쓰라고 나와 있으니까 혹시 뭐 수행평가 같은 데서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잠깐 구경을 좀 해본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바로 이제 84쪽 넘어가보자. 이거 일단 찍을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대부등식이라는 게 나왔어. 절대부등식. 자, 절대부등식이라는 건 일단 절대부등식이란 말 자체가 어떤 거냐면 무조건 절대적으로 성립하는 부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항등식이랑 비슷한 개념인 거야. 항등식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었던 것처럼 절대부등식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절대부등식이라는 건 그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2차 부등식 할 때 해가 뭐 특수해로 나오는 것도 했었지. 뭐 이렇게 그래프 그려가지고 판별식이 0일 때랑 0보다 작을 때 하다 보면 뭐 해가 모든 실수인 거 나오잖아. 그런 것도 이제 절대부등식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요 절대부등식 관련해서 내가 정리를 한번 하고 들어갈게. 자, 절대부등식 관련된 거는 자, 몇 가지로 나눠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제곱 같은 게 나왔을 때가 있어. 제곱 같은 게. 그래서 얘는 어떻게 바꿔주면 되냐?
제곱 더하기 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지? 요런 모양을 만들어주라는 얘기야. 제곱 더하기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런 모양을 이제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루트나 절대값이 이제 막 나올 때가 있어. 이때는 일단 양변 제곱 때려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시작이 루트나 절대값이 있으면 그냥 시작이 양변 제곱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돼.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산술기하 평균, 정확하게는 평균까지 써줘야 되는데, 산술기하라는 거 이따가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게 있어. 이것도 이따가 배울 거야. 뭐 이런 거 써먹을 수 있어.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절대부등식 단원을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크게 놓고 보면 이 세 가지만 하면 돼. 그러니까 뭔 제곱이 나와가지고 뭐 0보다 큰 입장이 이런 게 나와? 그러면 무조건 나는 제곱 더하기 제곱 모양으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되고,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바꿨을 때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무조건 성립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곱 더하기 제곱 모양을 만든다. 이게 포인트 하나. 그 다음에 루트나 절대값이 나오면 일단 제곱하고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일단 제곱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런 거 이제 언제 써먹는지는 이따가 얘기해 줄 건데, 산술기하나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이렇게 이제 요것들을 써먹는 문제도 있어. 그래서 절대부등식 쪽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그냥 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84쪽에 보면 절대부등식 그리고 뭐 밑에 뭐 실수일 때 어쩌고저쩌고 막 이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실수의 성질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볼게. 책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할 건데, 그냥 다는 안 볼 거고 몇 가지 보면서 할 거야. 몇 가지만 골라서 좀 써볼 거야. 일단 1번 박스에 있는 거, 뭐 실수의 성질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1번 보면 A가 B보다 크면 뺐을 때 0보다 크다. 너무 당연한 거지. 우리가 처음에 부등식 같은 거를 배울 때, 부등호를 배울 때 하는 방법이야. 두 수의 대소를 비교할 때 빼봐라. 뭐 이런 거. 뺐을 때 0보다 크면 앞에 놈이 더 크다. 나누는 것도 있지, 나누는 거. 나눴을 때 1보다 크면 앞에 놈이 더 큰 거다. 뭐 이런 것도 있어. 그 다음에 2번 보면, 뭐 이거 아까도 얘기한 거지만, 책이랑 번호는 다르게 쓸 거야. 어떤 놈을 제곱하면 0보다 클 거고, 근데 뭐 사실 이것보다는 이런 거, 이런 거. 제곱 더하기 제곱 같은 게 나오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다. 요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나왔다.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다. 그 말은 A도 0이고 B도 0이란 얘기지. 반대로, 아니 반대는 아니지만 다르게 봤을 때 절대값으로 나왔을 때도 A, B가 둘 다 0이다. 이게 이제 바로 나와줘야 되는 거야. 이런 거를 이제 써먹게 될 거고. 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그 책에서는 4번에 있는 건데, 절대값 A의 제곱은 그냥 A제곱이랑 똑같다. 뭐 이런 얘기 예전에도 했었고, 요거야, 요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지금 쓸 거는 절대값 A, B는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랑 똑같을 거야, 이거. 자, 당연히 그러겠지. A랑 B를 곱했다는 건 숫자는 똑같을 거야. 2랑 3이 있으면 곱하면 일단 숫자는 6이야. 근데 이제 부호에 따라서 뿌냐 마냐가 바뀌는 건데, 결국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지. 그러니까 미리 플러스로 바꿔서 곱하나, 다 곱한 다음에 플러스로 바꾸나 어차피 숫자는 똑같고 부호는 플러스가 될 거야. 그래서 절대값 A, B는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랑 똑같다. 뭐 요거. 그 다음에 5번에 있는 거는 그냥 눈으로 살짝 봐봐. 양수일 때 이야기인데 A가 더 크면 제곱해도 더 크고 루트를 씌워도 더 크다. 뭐 이런 거 있었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이것도 이미 우리 했던 거긴 한데, 자, 절대값 x가 x랑 똑같다. 이거는 x가 어쩐다는 얘기지? 조금 더. 왜요? 절대값 x랑 x가 똑같대. 그 말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야. 0도 된다 그랬어.
그러면 반대로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라면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할 수가 있겠지. 뭐 이런 것들 좀 이제 써먹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예를 하나 들어줬어야 했는데 깜빡했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박스에 보면 뭐 저런 것들이 조금 나왔어. 뭐 뿜하러 나와 있는데 그냥 플러스인 것만 쓸게. 이거 정리하면 완전 제곱식 될 테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요것도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왜냐? 요거. 이거 바꾸면 어떻게 되지? 현수야, 이거 바꾸면 어떻게 돼? 아, 이거는 까먹으면 안 돼, 이제. A-B-C 제곱 A-B-C. 약간 거시기 한데 2분의 1에다가 A-B의 제곱 B-C 제곱 C-A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맞는 말이 돼. 여기가 플러스일 때는 이놈들이 다 플러스가 된다 그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이제 써먹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막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해 나가다가 이런 모양이 나오면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이제 너무 당연하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책에는 이제 이게 같이 있는 건데 요거 하기 전에 좀 더 쉬운 걸로 한번 해보자. 요놈은 0보다 크다. 여기도 0보다 크다. 하나 같다. 아, 0일 때도 있으니까 얘는 이제 그럴 수는 없고.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요거에 대해서 얘는 지금 뭐랑 연결된 거냐면 얘랑 연결된 거야. 얘랑. 자, 요 놈을 이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뭐 제곱 뭐 이런 게 좀 나와서 0보다 크기 짱이 하고 있으면 제곱 더하기 제곱을 만들어라 라고 했어. 자, 그래서 요거를 보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실수하는 거, 나도 처음에 실수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걸 이제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만들려고, 즉 완전 제곱 모양을 좀 만들어줘야 돼. 그러려고 이제 무슨 짓을 하냐, 이런 짓을 하게 돼. 왜냐면 이거 보고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여기 가운데가 2x면 편한 거지.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x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들어가면 더 이상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는데 x가 뭔지를 모르잖아. 그러면 뭐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여기까지는 있고 뒤에를 바꿔줘야 돼. 뒤에를 바꿔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완전 제곱식이 될 거야. 요게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얘는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까지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근데 4분의 3까지 더해버렸으니까 얘는 0보다 큰 놈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조금 더 아예 세밀하게 써버린다면 얘는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쓸 수가 있겠지. 그래서 내가 지금 요거를 따로 보여준 이유는 이거 써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제곱 더하기 제곱이 돼야 돼. 물론 여기서는 제곱이 하나밖에 없지만 제곱에다가 더하기 양수가 나와야 되는 거야. 제곱에다가 뭘 빼버리면 의미가 없고 제곱에다가 뭘 더해줘야 의미가 있는 거야. 이해됐지 이 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여기까지 정리하면 실수 성질들 그냥 뭐 많이 써먹는다. 뭐 요 정도 사실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고, 요거 뭐 알고는 있었지만 잠깐 눈여겨볼 만한 거, 얘도 마찬가지 알고 있었지만 눈여겨볼 만한 거, 뭐 전부 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요런 거 할 때 요런 거
아무튼간 절대부등식은 요 세 가지 짓거리만 하면 돼. 근데 제곱 관련된 뭔가가 나왔을 때는 제곱 더하기 제곱. 그러니까 제곱이 하나만 있더라도 제곱에다가 뭘 더해야 된다. 이걸 신경 쓰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루트랑 절대값 있으면 양변 제곱하고 시작한다. 그다음에 산술기하, 푸시 슈버르츠 뭐 이런 거 쓰는 거 있다. 이 정도를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87쪽 가볼게. 86쪽에 있는 거는 그냥 지금 내가 칠판 지우는 동안만 살짝 봐봐. 요게 성립하는지를 증명을 한번 해보자. 자, 제곱 관련된 게 나왔으니까 완전 제곱식 비슷하게 이제 뭔가를 만들어야 돼. 그리고 0보다 크냐 작냐로 얘기를 하는 게 좋고. 그럼 사이 이건 뭐 금방 될 것 같아. 얘는 이렇게 4ab를 넘겨버릴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얘는 a-b의 제곱이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다. 이게 이제 맞는 말이다 라고 이제 증명이 바로 되는 거지. 이건 그다음에 2번 자, 요거 증명하래. 자, 이거 보자마자 뭐 하고 싶냐? 재혁아, 2번 보자마자 뭐 하고 싶어? 희경, 뭐 하고 싶어? 현서, 뭐 하고 싶어? 제곱. 제곱하라고 그랬잖아. 자, 방금 얘기한 거지, 방금. 루트나 절대값이 나와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으면 일단 양변 제곱하고 들어가라고. 양변 제곱하고 들어가 보자. 자, 그러면 일단 처음이니까 자세하게 한번 써보면 이런 놈이 될 거야. 자, 왼쪽 전개 한번 해보자. 일단 얘는 좀 이렇게 써볼게. 자,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이라고 쓰면 되지. 그러니까 여기는 a 제곱이 될 거고,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그냥 합쳐서 이렇게 써도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얘는 b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도 그냥 완전 제곱식이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봤더니 a 제곱이랑 b 제곱은 날라가고 2로도 나눠버릴 수 있고. 자, 그러면 절대값 AB가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나왔어. 이거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희경아, 이거 맞아 틀려? 맞아요. 응, 맞는 말이지.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면 참이다 해줘버리면 돼. 내가 이제 이 문제에서 나오니까 일부러 아까는 안 썼었는데, 자, 뭐 굳이 한번 쓰고 들어간다면 절대값 x는 그냥 x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을 거야. 왜냐면 절대값 x랑 x는 숫자는 똑같겠지. 근데 부호만 이제 같을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x 자체가 플러스다. 예를 들어서 3이다. 그러면 절대값 3 똑같을 거고, 0이면 절대값 0 똑같을 거고, 마이너스 2면
2-2니까 왼쪽이 크겠지. 그래서 절대값이 붙은 놈이랑 그냥을 보면 얘가 무조건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건 실수의 성질에 의해서 더 이상 이제 뭔가를 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이제 이게 참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고, 루트 있을 때도 마찬가지야. 자, 밑에 보면은 101번에 보면 루트로 되어 있단 말이야. 루트도 보자마자 양변 제곱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산술기하 들어보자. 산술기하. 자, 산술기하 평균은 내가 일단 결론부터 좀 쓰고 들어갈게. 요게 이제 산술기하 평균이야. 일단 정확하게 이게 산술기하 평균을 표현하는 건 아니야. 그거는 이제 이따가 밑에다가 좀 적어줄 거고, 우리가 산술기하를 써먹을 때는 요 식을 생각하면 돼. A, B가 둘 다 양수일 때 둘이 더한 놈은 크거나 같다 2배 루트에다가 둘이 곱한 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고, 살짝 추가를 하자면 등호는 이제 A랑 B가 같을 때 성립한다. 그러니까 등호가 이때 성립한다는 얘기는 A, B가 같을 때 서로 같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 하면은 우리는 요거를 딱 기억을 해주면 돼. 그러면 이게 왜 산술기하 평균이냐? 요거야, 요거. 원래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근데 이제 분수 꼴보기 싫으니까 양면에 2를 곱해버린 거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면 얘가 산술평균이야.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눈 거, 이게 이제 우리 평균 되는 거지. 이게 산술평균이고 이게 이제 기하평균이라는 거야. 기하평균은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기하라는 건 이제 뭐 그림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기하평균은 이제 넓이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넓이 개념. 그래서 뭐 이런 느낌이야. 산술평균은 두 개를 더했어. 더했다는 건 몇 배 했다는 거지. 세 개를 더했으면 뭐 3배, 네 개를 더했으면 4배 느낌이니까 그만큼 나눠주는 거야. 두 개를 더했으면 2배를 한 거니까 2로 나눠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얘는 둘이 곱했어. 그러니까 제곱의 느낌이니까 다시 돌아가려면 루트를 씌워줘야 돼. 만약에 A, B, C 세 개를 곱했다, 그건 아직 안 배웠고, 자, 두 개를 곱했으니까 이제 제곱의 개념이어서 루트를 씌워줘야 다시 돌아온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어떤 두 양수건 간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내보면 산술평균이 크거나 같아, 무조건. 여기에서 나온 부등식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 근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써서 푸는 게 이제 편하다고 생각을 하면 될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한마디 할게. 산술기하평균을 언제 많이 쓰냐? 뭐 수학은 항상 그게 문제지. 배운 것들이 있긴 있는데 이걸 도대체 언제 어떻게 써먹냐? 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산술기하평균을 언제 써먹느냐면, 뭐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봐볼게. 어떤 두 수의 합의 최소를 물어볼 때 많이 써. 자, 이 식을 보면 두 수의 합이 여기 있어. 합이 누구보다 크대. 그럼 이쪽에 최소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합의 최소를 물어볼 때 많이 쓰고, 곱의 최대를 물어볼 때 많이 써. 곱이 이쪽에 있어. 뭐 2로 나누고 양면 제곱하고 하다 보면 이쪽에 최대값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곱의 최대일 때 물어볼 때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역수관계일 때 많이 써. 역수관계일 때. 여기서 역수라는 건 꼭 완벽한 역수가 아니어도, 예를 들면 x랑 x분의 3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역수 비슷한 거. 왜냐면 수학은 원래
뭘 덜 알려주고 풀게 하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우리 곱셈 공식 할 때 만약에 뭐 완전 제곱식 말고 얘는 이런 거 배운 다음에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꼭 x랑 x분의 1 가지고 뭘 만들어내지 꼭. 그 이유가 뭐냐면 요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걸 구하게 하려면 a 플러스 b랑 ab를 알려줘야 풀 수가 있는 건데 이걸 구할 때는 요것만 알려줘도 풀 수가 있는 거지. 얘는 알아서 약분이 돼서 사라지니까. 수학이 이런 거 좋아해. 이런 거. 그래서 곱해가지고 약분되는 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면 여기서 둘이 곱할 때 x가 날아가 버려. 이런 거 좋아해.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역수관계일 때 또 산술기하 평균 많이 쓴다고 생각하면 돼. 물론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다른 때도 쓰겠지.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자면 곱의 최대라고 했는데 특수한 상황에서는 곱의 최소를 물어볼 때도 쓸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역수관계인 거 내가 얘기했는데 꼭 당장 역수관계가 아니어도 역수관계처럼 만들 수 있다면 또 써먹을 수가 있고 그런 문제들을 지금부터 이제 보게 될 거야. 그래서 바로 이제 18번부터 가보자. x, y 다 양수라고 책에 나와 있고 자, x, y가 8일 때 x 플러스 2y의 최소값을 구하래. 합의 최소를 물어봤네. 자, 합의 최소도 나왔지만 두 개가 양수란 말이 나왔거든. 양수란 말 나오면 산술기하 떠올려 봐야 돼.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 자, 근데 이거 무조건 a 더하기 b 아니면 x 더하기 y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나온 놈을 가지고 써먹어야겠지. 나온 놈을 가지고.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2y는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거고 그러면 2배에다가 둘이 곱한 거 뭐 이렇게 될 거야. 즉 2xy가 되겠지. 이래 놓고 얘가 8이래. 그럼 얘는 2배에다가 루트 16이니까 결국 x 플러스 2y는 2, 4, 8 이렇게 되니까 최소값은 8이다. 이렇게 이제 구하면 되는 거야. 너무 쉽지 너무. 자, 뭐 이게 이제 산술기하 평균이고 여기서 이제 추가로 살짝 하나 더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요거.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한다 이거야. 즉 얘가 같으려면 어째야 되냐 이런 건데 a, b가 같을 때 성립한다 그랬어. 그 a, b가 무조건 a, b, x, y가 아니고 요 두 개인 거야. 요 두 개. 즉 여기서는 얘랑 얘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x랑 2y가 같을 때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걸 하는 이유는 x 플러스 2y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그때의 x, y 값도 물어볼 수가 있어. 근데 최소값이라는 거 자체가 등호가 성립할 때가 최소값인 거지. 8인 거니까. 그러면 그때의 x, y도 물어볼 수가 있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x랑 2y가 똑같고 우리는 요식 알고 있고 그러면 x 자리에 이걸 집어넣어 버리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되고 y제곱이 4 x, y 다 양수해야 되니까 y는 2가 될 거고 그러면 x는 4가 되겠지. 그래서 그때의 x, y는 4, 2다. 이렇게까지 이제 물어볼 수가 있어. 그래서 등호가 어쩔 때 성립하는지 이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진짜 야매인데 간혹 가다가 산술기하인 건 내가 확실한 것 같아. 근데 뭔가 값을 못 구할 것 같을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도 되냐? 얘랑 그냥 같다고 해버려도 돼. 왜냐면 어차피 최소값이나 최대값이 나오는 건 같을 때잖아. 그러니까 뭐 식을 쓰긴 썼는데 뭐 이쪽이 좀 이상하게 생겼다. 그러면 그냥 얘랑 같다고 해버리자. 바로 이렇게 이제 구해버려. 그럼 x, y가 나왔으니까 그냥 최소값 구해버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야매고 하면 안 될 짓이긴 한데 시험 보는데 도저히 안 된다.
산술기하는 맞는데 도저히 안 돼? 그러면 그냥 같다고 해버리면 답은 나올 거야 일단. 고. 그 다음에 2번. 요거 한번 해보자. 자, 이번에는 곱의 최대 물어봤어. 곱의 최대. 그럼 또 산술기야 쓰는 거야. 자, 여기에서 출발을 해야겠지. 여기에서 출발을 할 거고 2배 루트에다가 둘이 곱한 놈이니까 요게 될 거야. 근데 이제 요게 12라고 그랬으니까 10을 한번 써보면 자전거를 갖다 놔가지고 그러면 12 이렇게 될 거고 양변 2로 나눠버리고 자 루트 꼴보기 싫으니까 양면 제곱 그 다음에 6으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되니까 최대값은 6이다. 뭐 바로 이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겠네. 자 이래 놓고 그때의 x, y를 물어봤다 싶으면 또 a, b가 같을 때 즉 2x랑 3y가 같을 때를 찾아내면 돼. 자 그래 놓고 요거 알고 있으니까 이거 뭐 여기다가 뭐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4x가 12가 되는 거고 그러면 x가 3일 때지. 그러면 x가 3이면 y는 2. 요때가 x, y가 이제 되는 거야. 이렇게 해결을 해주면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산술기하는 맞는 것 같은데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2x랑 3y가 같다고 해버리고 x, y를 구해버리면 구할 수는 있어. 자, 그 다음에 예전 개념 원리에는 있다가 이렇게 개정되면서 빠진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하나 잠깐 봐보자. 잠깐만 문제를 이쁘게 만들어야 돼서. 자, 요걸 물어봤어. 자, 지금 요거 특이한 점이 뭐냐? x, y의 최소를 물어본 거야. 최소. 곱의 최대가 아니고 최소를 물어봤어. 자, 요게 이제 특이한 상황. 요게 특이한 상황인데 일단 하던 대로 한번 해볼게. 뭐 이런 놈이 될 거고 근데 얘가 6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거 바꿀게 그냥 다시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얘는 6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거 루트 속에 x제곱 y제곱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양변 2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이제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최대는 알 수 있겠는데 최소 알 수 있냐 지금? 최소는 모르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 싶을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자연스럽게 쭈루루 풀었는데 여기서 잘못된 게 하나 있어. 그게 뭘까? 잘못된 과정이 있어. 이걸 보고 이렇게 썼고 이렇게 썼고 이렇게 썼단 말이야. 하나 둘 세 개 중에 잘못된 과정이 있어. 뭘까? 첫 번째 과정, 두 번째 과정, 세 번째 과정이 있는데 이 중에 잘못된 게 하나 있어. 이경아, 뭘까? 모르겠어요. 재혁, 뭘까? 두 번째 그렇지. 왜? 모르겠는데 아이씨, 뭐야. 현서, 두 번째가 틀렸거든? 왜 틀렸을까? 자, 이게 틀렸어. 왜냐? 자, 루트 속에 제곱 있으면 이거 그냥 A라고 하면 돼? 이거 하면 돼? 이렇게 바꿔줘야 되지. 오케이? 요거 때문에 틀린 거야. 그래서 다시 해보면 이렇게 될 거고 얘가 6이고 여기가 절대값 xy로 나와야 돼. 절대값 xy. 그래서 양변 2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최소값이 요게 되는 거야. 이게 최대값이 되는 거야. 이해됐냐? 이런 식으로 곱의 최소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야. 이거 내가 이제 중요하게 얘기해주는 이유가 실제로 나도 되게 헷갈렸었어. 이거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선생 되고 나서 되게 헷갈렸어. 선생 되고 나서 이제 개념원리에서 딱 이제 이 문제가 있었거든 옛날에. 푸는데 겉보기는 너무 쉬워가지고 또 했는데 최소값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처음에 못한 줄 알았어. 나는 처음에 아 이거 최대를 물어봐야 되는데 잘못됐나? 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쨌건 나는 요즘도 아무튼 간에 해설을 잘 안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해설을 좀 잘 안 봤었고 지금도 거의 잘 안 보는데 또 해설은 안 보고 그냥 못하겠지 하고 뭐 지나가다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오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뭐 계속 생각을 한 거지. 왜 그럴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됐더라고 이게. 그래서 요거 내가 학교 선생님이면 나는 이걸 꼭 낼 것 같아. 실수하기 너무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크게 어려워 보이지도 않으면서 실수하기는 딱 좋은 거라 나 같으면 이거를 이제 서술형으로 낼 것 같긴 한데 뭐 어쨌건 뭐 지금까지 나온 걸 본 적은 없어. 근데 이제 혹시 모르니까 이거 중요하니까 꼭 알아놓고. 한번 찍고 들어갈까? 그다음에 자 19번 넣어보자. A, B 양수라고 나왔고 자
근데 어떤 쌤인가에서는 이런 문제를 갖다가 유형 이름에다가 곱의 최소를 물어본 거라고 하는데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곱의 최소 물어본 거 아니야. 결국 이거 정리를 하다 보면 합의 최소 물어본 거밖에 안 돼. 그래서 이제 이거 곱의 최소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자 결론적으로 이런 게 딱 나왔다 싶으면 이거 무조건 전개한다고 생각하면 돼. 무조건 전개. 자 일단 A, B가 양수라고 하고 뭔 최소값 어쩌고 나왔으니까 산술기하를 의심을 해봐야 되고, 근데 가만 봤더니 역수관계 비슷한 것들이 막 모여 있지 지금. 무조건 전개하는 거야. 무조건. 그러면 AB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AB분의 4 될 거고, 정리를 하면 이런 놈이 되겠지 이제. 자 그래놓고 봤더니 요거 두 개 이거 역수관계지. 역수관계 산술기하 쓸 수 있는 거야. 자 요거 두 개만 따로 산술기하를 써보면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 노란 밑줄 친 놈만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지. 근데 거기다가 5를 더 해놨으니까 결국 9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서 최소값은 9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20번. 자, 요거 한번 봐보자. 자, 보통 이제 산술기하 쓰려면 0보다 크다고 해야 되는데 1보다 크다고 나왔어. 좀 특이해 보이는데 가만 보니까 요게 있어서 뭐 얘가 양수란 얘기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대로 그냥 들어가 볼게. 그럼 이대로 들어가 보면 그거 나갔다 2배에 요건데 더 이상 할 게 없지 이제. 자 일단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서도 나왔지만 산술기하 언제 많이 쓴다 그랬냐면 역수관계일 때 많이 쓴다 그랬고, 역수관계일 때 쓰는 이유는 얘가 약분되기 때문이야. 얘는 약분도 안 돼서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야. 즉 약분이 되게 만들어야 돼. 다시 말해서 역수관계를 만들어야 돼. 즉 무슨 짓을 할 거냐, 이 분모를 바꾸긴 힘드니까 이렇게 바꿔버리자는 거지. 그러면 내 맘대로 4를 뺀 거니까 뒤에 4를 다시 더해주면 되겠지. 요래 놓고 봤더니 이거 이제 산술기하를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되니까 날라갈 거고, 그러면 이 밑줄까지가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4까지 더해주면 8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8이 최소값이 되겠다.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문제 하나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나중에 우리 함수 단원에 유리함수라는 게 나올 거고, 근데 실제로는 그 유리함수를 이용한 어떤 기출문제였어. 모의고사인가 수능인가 기출문제인데, 근데 이제 유리함수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유리함수는 건너뛰고 중간 과정부터 문제를 한번 만들어서 보여줄게. 어떤 거였냐면, 잠깐만 갑자기 생각나네. A 곱하기 A-C분의 3 뭐 이놈의 최소 뭐 이런 거예요. 잠깐만 뒤에 뭐가 더 있었나? 더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렇게. 자 이거 요걸 생각하면 전개해야 될 것 같아. 그지? 일단 A가 2보다 크다 뭔가 양수를 의미하기도 하고,
지금 얘는 쉽게 얘기하면 19번, 20번을 섞어놓은 거야. 전개도 해줘야 되고 역수관계도 만들어야 돼.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것도 역수관계 만드는 거야. 그래서 무슨 짓을 할 거냐. 앞에 놈에 A-2가 있어야 될 거야. 그래야 이따가 약분이 되겠지. 그렇게 해놓고 다시 2를 곱해줘야 될 거고. 이렇게 바꿔놨어. 그 다음에 이걸 전개를 할 때 A-2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전개를 해줘야 돼. 이렇게. 그래야 얘랑 만나서 뭐 약분도 되고 그러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만나면 3 더하기 이렇게 만나면 A-2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면 A-2분의 6 그 다음에는 2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해놓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래 놓고 보니까 요게 산술기하가 가능하지. 그러니까 약분돼서 얘는 2루트 6보다 크고 나갔다. 6이 별로 꼴리기가 싫으니까 살짝만 바꿔보자. 뭘로 할까? 4가 되게 만들어 볼까? 이게 2면 되나? 그러면 2 맞지? 이렇게 돼서 2루트 4니까 4보다 크가 나갔다. 그 다음에 뒤에 요거까지 더했으니까 결국 8보다 크가 나갔다. 이런 식으로 그냥 보기 좋게 바꾸려고 숫자만 바꾼 거야. 흐름은 다 똑같아. 자,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 그래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뭐 곱하기 꼴로 돼 있다. 무조건 전개해서 산술기가 쓴다고 생각하면 돼. 역수 비슷한 게 보이니까. 그 다음에 역수 비스물이 한데 약분이 안 돼? 그러면 약분 되게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전개랑 역수관계 만드는 거를 이제 섞어놓은 거. 그래서 A-2가 아무튼간 날라가야 돼. 그래서 왼쪽에 A-2가 나오도록 바꿔봤고 이 A-2는 같이 당겨야 되는 거야. 전개할 때. 이해됐지? 오케이. 그 다음에 푸시 슈버르츠를 들어가 보자. 자, 푸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사실 애매하게 교육과정에서 빠진 놈이야. 그러니까 개념 페이지 같은 거에는 하나도 없다가 대단원에 꼭 이제 하나 정도 있는데 그냥 학교에서 요거를 아예 얘기를 해주더라고. 지금까지 경험상으로는 푸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안 할 거다 또는 뭐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거야. 근데 대부분 안 하는 학교가 많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어디 갈지 모르니까 일단 한번 해보자. 일단 푸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이제 페이지로는 그 앞에 개념 페이지에 있을 거야. 얘는 생긴 게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물론 이거 3개짜리도 있긴 있어. A제곱, B제곱, C제곱, X제곱, Y제곱, Z제곱
ax, by, cz 뭐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뺄 거고 그냥. 자, 이렇게 생겼고 얘는 이제 a, b, x, y가 실수야. 양수 아니고.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지금 a랑 x, b랑 y가 짝꿍인 건 보일 거고 그래서 x분의 a랑 y분의 b가 같을 때 성립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아무튼간 얘는 이제 이렇게 생긴 놈이고 그러니까 이제 산술기하보다는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어. 왜냐하면 산술기하는 이걸 보고 아 이거 산술기하구나 라고 떠올릴 만한 그런 단서들이 많아. 양수라는 말만 나와도 이건 산술기하를 쓸 것 같아서 써보면 거의 대부분 맞는 거고 뭐 합의 최소, 곱의 최대, 역수관계 뭐 이런 것들 나오면 이제 뭐냐 산술기하를 쓴다고 생각할 수 있는 단서가 돼. 근데 이제 코시-슈바르츠 같은 경우는 제곱 더하기 제곱 뭐 요 정도 말고는 없어 사실. 제곱 더하기 제곱 말고는 없어서 약간 이제 그런 면에서는 산술기하보다는 좀 까다로울 수 있어. 근데 뭐 이거를 갖다가 그나마 괜찮은 건 뭐 많이 꼬아놓고 뭐 이런 문제도 없어. 산술기하는 이제 많이 꼬을 수도 있고 어떤 도형 안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갑자기 느닷없이 산술기하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얘는 그런 경우는 좀 덜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바로 문제를 봐보자. 이제 문제 두 개를 풀면 아 이런 거구나 하는 느낌이 올 거야.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곱 더하기 제곱이 갑자기 뭔가 나왔고 뭔 범위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코시-슈바르츠일 때가 많아. 게다가 x제곱 y제곱이 있는데 몇 x 몇 y 이런 거 나왔어. 요런 느낌이야, 요런 느낌. x제곱 y제곱 나와놓고 몇 x 몇 y 그러니까 a, b를 알려준 상황인 거지 지금. 요런 식으로 많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식을 한번 써보자.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a가 4고 b가 3이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y제곱 요놈 전체의 제곱 이렇게 이제 식을 쓸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요놈은 25인가? 25 곱하기 4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런 놈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요 놈의 범위는 마이너스 10에서 10까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네. 그래서 코시-슈바르츠는 뭐 나온다고 해도 막 문제가 엄청 어렵게는 안 나오니까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나중에 이제 다른 책들을 풀면서 조금 더 어려운 것들을 할 텐데 뭐 그냥 딱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얘도 보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이 나왔어. 제 여기 힘든 척 하지 말고. 자 제곱 더하기 제곱이 나왔고 몇 x 몇 y 나온 거야. 뭐 똑같이 생겼지. 알려준 게 뭔지만 달라. 똑같이 해보자. 여기서 보면 이제 a가 3이고 b가 4라는 걸 알 수 있는 거.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될 거야. 뭐 그냥 이제 대입만 하면 되는 거네. 요거에다가 얘가 5라 그랬으니까 이거 25가 될 거. 이 양변 25로 나누면 이거니까 최소값은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너무 쉽지? 오케이. 그 다음에 저기 마지막 문제인가? 오케이. 22번까지 하고 끝을 내보자. 지금 몇 분이야? 4시 50분이요. 50분? 네. 딱 좋네.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20이라 그랬고 넓이의 최대값 물어봤어.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럼 결국 나는 밑변과 높이 뭐 이런 걸 해야 되지. 그래서 요 길이를 x, 요 길이를 y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결국 지금 물어본 게 뭐냐면 2분의 1 xy의 최대가 뭐냐고 물어본 거지. 자 곱의 최대를 물어본 거야. 게다가 xy는 길이니까 양수야. 그러면 산술기하 쓴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래놓고 또 하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00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피타고라스 써서. 그러면 바로 산술기하 들어가 보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크거나 같다 2배에 둘이 곱한 놈. 이거 절대값 씌워서 나와야 된다 그랬어. 자 그럼 여기가 400, 여기는 2 절대값 xy. 그러면 절대값 xy는 20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xy가 양수여야 되니까 여기서 만약에 최대값을 안 물어보고 뭐 xy의 만약에 뭐 넓이의 범위 같은 걸 물어봤다 만약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물론 2분의 1 곱해야 되지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린 거지.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니까. 양수니까 얘는 결국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나는 2분의 1 곱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돼서 답은 10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오케이? 고!